건강한 췌장을 위해서는 일단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은 식사,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은 식사를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. 췌장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은 무엇인가요? 튀김류와 튀긴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가장 심각하게 이 췌장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고기를 튀기면서 나오는 여러 당독소, 발암물질들이 소화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. 튀김 자체에도 이 튀김 옷을 많이 입히잖아요. 그래서 탄수화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함께 튀김에 사용되는 이 기름이 산화된 기름이 많아집니다. 그래서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많고 산화된 기름까지 있기 때문에 탄단지가 모두 다 있죠. 근데 이 탄단지의 형태가 건강한 탄단지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. 튀겨지고 산화되면서 이 탄단지가 독성이 가득한 상태로 바뀌는 거죠. 그래서 튀긴 음식과 튀긴 고기를 많이 먹는 식사법, 이것은 췌장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또 과식하는 습관도 같이 더불어서 문제가 되고요. 정제 탄수화물을 또 너무 많이 먹을 때도 역시 췌장의 건강을 빠르게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병든 췌장을 살려내는 식사법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췌장을 공격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가장 순수한 자연의 음식을 먹자입니다. 음식은 순수한 자연의 형태가 있고 우리는 굉장히 이 문명의 식품업이 굉장히 발달된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가공된 음식이 너무 많죠. 그래서 마트에서 포장되어서 나오는 음식, 편의점 음식, 즉석 음식들, 또 초가공식품들, 이런 음식들은 굉장히 많이 섞여 있고 소화 효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. 하지만 이제 자연의 순수한 음식은 그 성분 자체가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을 공급해 주면서 효소도 주면서 또 소화시키는 데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. 그래서 동물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. 우리가 동물을 생각할 때 복잡하게 요리 많이 한 거 안 주잖아요. 또 야생동물도 단순한 음식을 먹습니다. 그래서 단순한 자연식 식사가 가장 췌장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한 끼 식사를 제가 늘 강조하는 과일 식사를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숭이, 고릴라, 침팬지가 먹는 그런 과일들을 사람이 먹는다 생각을 해보세요. 굉장히 순수하죠. 또 굉장히 단순하죠. 췌장을 굉장히 쉬게 해줍니다. 한 끼 과일 식사, 익힌 채소 정도 곁들이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. 첫 번째는 순수한 자연식이 췌장에 아주 도움이 되는 식사가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아주 단순한 식사입니다. 우리는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 때문에 한 번에 먹을 때 최소 한 6, 7가지, 거의 10가지 이상 좀 먹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. 골고루 잘 먹어라는 몸에 흡수된, 세포에 흡수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. 동시에 잘 먹으면 소화 불량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. 특히 이제 환자들의 경우도 많은 분들, 암 환자분들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일단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 생각 때문에 한 번에 막 5개, 6개, 7개 이렇게 종류를 매우 많이 드세요. 절대 골고루 많은 다양하게 먹는 식사는 췌장을 필요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다양할수록 췌장은 다양한 소화효소를 동시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지친다.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단순한 식사가 훨씬 더 좋다입니다. 예를 들면 밥을 드실 때도 밥과 그냥 쌈채소 한두 종류면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. 밥과 해조류 한두 종류, 이것도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. 바쁠 때 고구마 하나를 드셔도 되고요. 바나나 하나를 드셔도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번에 정말 이 소화기관이 약하고 췌장이 약한 분들은 한 종류만 드시면 좋겠습니다. 아니면 아예 단순하게 밥과 한 종류의 반찬 정도. 이렇게 소화기관이 약할 때는 췌장 보호를 위해서 단순한 구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 살아있는 음식, 효소가 많은 식사입니다. 자연의 음식과 이제 비슷할 수 있지만 일단 효소가 많은 식사는 췌장에게 훨씬 더 부담을 덜어줍니다. 그러면 익힌 생선과 날것 생선을 비교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. 익혔다는 것 자체가 익힌 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효소가 많이 필요합니다. 하지만 날 생선의 경우에는 그 날것이 가지고 있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익혔을 때보다는 우리 몸에
몸에 소화 효소가 덜 나오게 되는 거죠. 무슨 날생선에 있는 기생충 어쩌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. 네, 효소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따라서 익힌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 식사 중에 일단 신선한 음식을 꼭 하나는 곁들이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한 종류 또 두 종류만 드시라고 했는데, 이왕이면 꼭 살아있는 음식을 꼭 하나 곁들여서, 또는 밥을 예로 든다고 할 때도 고구마를 좀 같이 드시고 밥을 드시는 것,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, 또 과일을 한 접시 드시고 밥을 드시는 것, 이것도 효소의 양을 늘리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의 경우도 바쁠 때는 과일 하나만 먹거나, 또 밥도 쉽게 잘 소화가 되는 볶음 곡식이라는 것도 있는데, 이런 식사를 그냥 단순하게 먹습니다. 전혀 식곤증도 없고 에너지가 그렇게 떨어지는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. 오히려 소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쓸 때 훨씬 지치거든요. 그래서 식사할 때 식사에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꼭 섭취하자. 그게 식사 한 끼에 들어가도 좋고, 하루 중 한 끼나 두 끼는 효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. 건강한 췌장을 만드는 습관 3가지는 무엇인가요? 건강한 췌장을 위해서는 일단 췌장에 무리가 가지 않은 식사,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은 식사를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하루에 한 끼는 과일 식사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과일 속에 효소나 식이섬유, 비타민, 미네랄 모든 것들이 췌장이 전혀 지치지 않고도 아주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흡수가 잘 됩니다. 소화 효소가 필요가 없는 식사,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끼는 과일 섭취하는 습관, 이것이 건강한 췌장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나에게 맞는 채소 섭취입니다. 채소를 늘 신선한 상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. 쌈채소나 양상추나 이런 것들은 신선하게 드시되, 당근이나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뭔가 이 식물 세포벽이 단단한 이런 채소들은 잘 익힌 채소로 드셔도 좋습니다. 효소가 파괴되지 않냐, 비타민 없어지지 않냐 이러실 수 있는데, 이 단단한 식물세포벽을 통과해서 익혀야만 나오는 영양소가 또 있거든요. 그래서 나에게 맞는 채소 섭취가 중요합니다. 소화가 굉장히 안 되고 가스가 많이 차는, 또 굉장히 살이 빠진 이런 암 환자의 경우에는 채소 섭취를 정말 익혀서 소량 드시거나 채소 섭취 대신에 살이 잘 찌게 해주는 식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. 채소는 생으로 먹는 채소 일부와 익혀서 먹는 채소를 구분해서 드시고, 너무 말랐을 때는 채소 섭취도 지나치게 많이 하시지 않는 식사 조절도 필요합니다. 세 번째는 당뇨, 또 췌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, 소화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하는 건데요. 볶은 곡식 밥상입니다. 현미 식사가 좋다, 현미 잡곡이 좋다, 누구나 알고 계시죠. 그런데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현미가 소화가 또 안 됩니다. 현미의 그 껍질이 위장, 점막이 매우 약한 분들은 스크래치를 내서 위험한 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곡식을 쪄서 다시 한번 구워서 소화가 아주 잘 된 형태로 만든 볶음곡식 밥상을 추천을 드립니다. 저도 하루에 한 끼는 이 볶음곡식을 굉장히 잘 먹고 있는데요. 소화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식곤증도 없고 에너지 전환율이 좋아서 밥을 과하게 반찬이랑 먹지 않아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, 체력이 잘 유지가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 볶음곡식 밥상도 잘 활용해 보시면 췌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